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는 걸 아십니까? 그 아모르 파티는 김연자 씨의 노래도 유명하죠. 근데 아모르 파티는 독일의 철학자 그 니체의 사상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운명애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운명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만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는 말과 이어지는 말인데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서양을 지배해온 이 기독교 사상과 이 가치관처럼 기존에 강요된 가치 판단을 이 신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유교적인 가치관이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기준으로 유교적 가치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가치는 조상숭배, 남녀유별, 장유유서, 산원공상 등이 있습니다. 조상숭배에 따라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남녀 차별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어른의 말은 무조건 따르고 공경해야 한다는 이 장유유서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것이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원공상은 선비, 농업인, 공업인, 그리고 이 상인 순서로 귀천을 구분하는데요. 이 선비를 양반이라고 했고 농업인을 평민이라고 했죠. 그리고 공업, 상인, 그리고 예술가 등을 천민으로 취급을 했었던 게 유교의 문화입니다. 그런 가치관 때문에 지금도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직업에 따라서 귀천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교처럼 맹목적으로 믿고 당연하듯이 여기던 이 기존의 도덕이나 가치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모르 파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과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할 때 그때 스스로 판단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야 저도 부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금융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모두가 100억 이상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런 가치관에 따른 행복과 부자의 기준 말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신 이런 기준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경제지표를 모니터링해서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는 1년간의 대외적인 경상거래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상품의 수출입을 이렇게 합산한 값이 상품수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수출입은 서비스수지, 그리고 임금이나 배당, 이자와 같은 소득수지, 그리고 송금, 기부금 같은 이 경상이전수지, 이 네 가지 수지를 합산한 값이 바로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달러를 다른 나라로부터 얼마나 벌어들였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경상수지입니다. 매년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국가일수록 외인들의 투자 자금도 증가하고 주식시장의 상승률도 높아지겠죠.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하늘색 선이 경상수지입니다. 자, 그리고 보여드리는 차트가 이 코스피인데요. 자, 제가 두 가지 지표를 겹칠 수가 없어서 각자 보여드렸는데,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경상수지가 증가할수록 코스피의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IMF 사태를 맞았던 1997년, 그리고 지난 2001년 IT버블 붕괴 당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구간에 경상수지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주식시장도 함께 크게 하락했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경상수지가 적자를 지속했던 구간에서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올랐던 것, 이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외인들의 자금이 당시에 유출되었던 것을 환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나라가 매년 달러를 외국으로부터 잘 벌어들이는 이 경상수지 흑자의 국가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투자처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이 경상수지 적자 국가의 경우에는 좋지 않은 투자처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상수지에 따라 외국인들의 투자 규모와 강도가 달라지고 주식시장의 등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봤을 때 경상수지의 적자가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이탈하면서 원화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주식시장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상수지의 적자가 지속된다면 주식시장의 위험 구간이고 매도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상수지는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상수지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사실상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바로 노란색의 상품수지입니다. 상품수지는 무역수지라고 불리고요. 수출에서 수입을 빼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라서 수출이 증가할수록 그만큼 수입을 하는 원자재의 양도 많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 함께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상품 수지 구성 요소 중에 수출이 증가할수록 수입이 따라서 증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 보시면 절대적인 수출 수입액이 증가할수록 상품 수지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림은 2018년 결산 기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반도체가 가장 높고요. 다음으로 석유화학, 합성수지,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 디스플레이, 조선 등의 순서입니다. 자, 1년이 전부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반도체 부분의 D램 및 낸드 플래시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에 따라 1, 2월 반도체 무역 수지가 지난해 전년 동기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1, 2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마이너스 7% 감소했고 수입은 마이너스 6.9% 이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 통계를 봤을 때 무역 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서 경상수지의 적자에 대한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발표되는 4월 경상수지 통계를 확인하여 봐야 하겠지만 경상수지가 상당폭 감소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일단 향후 전망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인자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가 파국을 맞기 전까지는 큰 폭으로 외인자금이 이탈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반도체 부분은 2018년 기준 수출액에서 20%를 차지하였지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16년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죠. 그리고 전반적인 수출액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이 경기 요인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전반적인 글로벌 소비가 감소한 것이 경상수지 감소의 이 원인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해결돼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감소 문제가 해결 가능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은 일단 우리 전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것 또한 이미 공개된 정보죠. 따라서 외인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근거가 생기기 전 그리고 무역 분쟁이 실패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자금 이탈의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무역 분쟁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은 미중 무역 합의의 진행 이 과정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께 채권 4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주식이거든요. 이유는 경기가 현재 한 7~80% 이상의 구간에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구간은 리스크 관리도 상당히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한번 진행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